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효과적인 개입의 사례가 아닌 것은입니다. 자, 보세요.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구나. 지금 너의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내 말은 그러니까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갔었어. 그 사람은 만났어. 다음날 얘기는 했니? 이게 뭐예요? 폭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폭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중첩형 질문이라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 공세를 펼치는 거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수업 시간에 주로 게임을 하고 있구나. 답은 4번이 되고요. 효과적인 개입의 사례가 아닌 거. 자, 화가 난 것처럼 보이구나. 이것은 일종의 이제 감정, 화가 난 것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너의 기분이 어떤지 지금 너의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탐색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은 그러니까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바꾸어 말하기가 되겠고, 이 5번 지문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너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네. 이게 뭐예요? 직면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직면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32번 해결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도 기술론에 많이 나옵니다. 사례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33번 같은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각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은 심리사회 모델, 2번은 인지행동 모델, 3번은 정신분석 모델, 4번은 과제중심 모델, 5번은 위기개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 하면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상황 속 인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상황 속 인간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능적인 사고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바로 인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정신분석 모델에는 이거 통찰이란 말이 중요하죠. 전위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현실과 환상,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도록 해주며, 과거 나왔습니다. 무의식 나왔어요. 과거의 무의식적이고 환상적인 소망의 힘을 깨닫도록 통찰과 동의어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정신분석 모델의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과제중심 모델은 단기적 맞습니다. 시간 제한적 맞습니다. 현재 중심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과제중심 모델이라 합니다. 5번이 잘못됐다는 건데, 위기개입 모델의 제1차적인 목표는요, 자립이 아닙니다.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입니다.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위기개입 모델의 제1 목표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죠. 3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병리적 관점에서의 문제가 강점 관점에서는 변화를 위한 뭐가 된다? 도전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도전으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제를 도전으로, 강점 관점 맞습니다. 강점 관점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과거의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신분석, 병리관점이죠. 현재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자원을 활용합니다.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내적, 외적 자원을 도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맞습니다. 임파워먼트는 강점 관점과 사촌지간입니다. 치료의 초점은 클라이언트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돕는 것을 원조라고 하죠. 사회복지사는 치료자의 입장이 아니라 원조의 입장으로 이 강점 관점을 접근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참여에서 출발하며 강점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참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강점 관점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대개 우리가 강점 관점을 할 때는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와 미래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만 안 나오면 됩니다. 과거만 안 나오면 우리가 강점 관점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4번의 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5번 문제 별표.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입니다. 시험에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오냐면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위약 촉실회입니다. 5단계거든요. 위약 촉실회 이렇게 해서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자, 위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문으로 본다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위험 동의어 들어갑니다. 위험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은 취약입니다. 취약 상태. 그 다음에 촉은 촉진 요인 동의어 들어갑니다. 촉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위기 단계가 되는데 이게 실제적 위기 상태, 실제적 위기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자를 넣었어요. 앞에 위자가 있어서 헷갈리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회가 있는데 이건 재통합이라고 돼 있죠. 재통합의 동의어는 이겁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위약 촉실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사회적 위험, 취약 단계, 촉진 요인, 위기 단계, 재통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35번 문제는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시죠.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6번 문제는 임파워먼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임파워먼트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역량 강화, 이퀄 권한 부여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개입 과정이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개입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대화 단계, 그 다음 발견 단계, 그 다음 발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대화 단계는 초기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화 단계는 초기 방향을 정한다. 방향 설정이라고 합니다. 방향 설정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단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겠어요? 강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확인한다라고 했네요. 대화 단계 아닙니다. 대화 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발견 단계 때 강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점을 확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발견 단계 자원 체계를 탐색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견은 자원 체계를 탐색하는 것,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원 역량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자원 탐색 이렇게 쓰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문대로 쓸게요. 발견 단계 변화를 위한 계약을 맺습니다. 발견 단계 때 뭘 맺는다?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발전 발달 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새로운 자원과 기회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원 창출, 그 다음에 기회를 만든다라고 했죠. 기회 확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문을 지금 이쪽으로 옮겨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7번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37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걸 지우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걸 지우지 않고. 자, 역량 강화 모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역량 강화 모델 나왔고 강점, 관점 중요한 거 아시죠? 생태체계 관점 중요한지 아시죠? 역량 강화 모델도 환경 속 인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생태체계 하면은 파이니까. 클라이언트 역량 향상의 해결 중심적 접근입니다. 맞습니다. 주 목적은 뭐냐? 별표. 임파워먼트 모델의 주 목적은요.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원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임파워먼트 모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발견 단계에서는 발견의 박스, 추가 자원을 창출함으로써 기회와 선택권을 향상시킨다. 자, 여기 보세요. 자원 창출이 나왔죠. 여기 있네요. 자원 창출 나왔고 그 다음에 기회와 선택권을 향상시킨다. 기회 확대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발전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발견 단계가 아니라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5번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강점이거든요. 강점, 관점과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이 강점,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의 진술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36번 문제도 좋고 37번 문제도 좋다고 봐요. 역량 강화 모델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36, 37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3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A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사는 최근 취업의 어려움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실직자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여기서부터 중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행동주의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변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는 무슨 모델을 썼느냐? 인지 행동 모델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힌트냐면 인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랬으니까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달리 말씀드리면 인지행동 모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38번 문제는 별표. 1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시간 제한적입니다. 단기예요. 시간 제한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는 단기 개입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1번, 2번 모두 다 인지행동 모델의 설명입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영향력, 과거에 대한 영향력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정신분석도 그렇지만 정신분석 모델도 그렇지만 바로 심리사회 모델도 그렇죠. 심리사회 모델도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가 과거 경험을 탐색하는 건 두 가지예요. 정신분석 모델이라든지 심리사회 모델인데 여기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가깝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좀 더 가깝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이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아무튼 인지행동 모델은 아니에요. 가치 발견과 타당화 과정을 갖게 하는 문답식,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인지행동 모델에서 쓰는 인지적 기법이에요. 이것은 인지적 기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묻고 답변 듣고 묻고 답변 듣는 거예요. 문답. 그래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인지를 탐색하는 거. 이것은 당연히 인지행동 모델에서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누구의 생각을 바꾸냐면 클라이언트의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인지를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합니다. 하나 써드릴게요.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해서 개별화를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마다 사고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해서 개별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 13문제 풀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39번부터 해서 12문제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